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화학 업종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 화학 업종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화학 가장 최근에 이제 유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가는 3월물 WTI가 배럴당 88.26불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예.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국내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88.39불로 좀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 운임,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까지도 올라가면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 또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프타의 가격은 배럴당 처음으로 9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나프타를 수출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나프타의 가격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프타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편인데요. 최근에 아주 구매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 춘절과 긴 설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2월 달부터는 좀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정상화 관련된 부분 외에도 지금 유가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올림픽 효과, 그다음에 춘절 효과, 그다음에 긴 설 연휴를 포함해서 가동률을 빠르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구매가 이제 재고 바닥 수준까지 감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재고 소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의 빠른 상승이 오히려 재고 소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 중순부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석유화학은 최악의 시황은 좀 이제 지난 건 아니냐. 그래서 역발상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석탄 가격인데요. 10월 달 이후 빠르게 안정화했던 석탄 가격이 선물 기준으로는 톤당 200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고점 2021년 가장 높았던 10월 달 가격인 210불에 근접할 정도로 석탄 가격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인도네시아 그 수출 금지 조항과 그다음에 동절기에 대한 높은 수요 그리고 중국의 생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부분은 2월 달부터 빠르게 조건부 재개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 수출 부분이 좀 완화될 전망이고요. 이 동절기 수요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 석탄 가격의 높은 오버슈팅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다시 이제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의 가장 최대 석탄 소비국이죠. 중국과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의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석탄의 평균 가격은 예년 대비 여전히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의 60%를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 내에서 전력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설비의 원가 경쟁력, 설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굉장히 계속 비싸기 때문에 전력비가 지속 상승하면 석탄의 원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공법, 석탄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쓰고 있는 PVC나 가성소다 쪽을 제품을 석유화학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롯데정밀화학과 이 하나솔루션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학 업종은 이제 최악의 시황은 지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월에 바닥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2월 이제 둘째 주에 이제 계속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온 업체들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적자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 매출은 13조 7,2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73억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영업이익 적자는 임직원의 자사주 지급, 그리고 유류세,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부분에 공장 초기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천억 넘게 투입이 된 것이고요. 예. 1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매출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배터리 매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헝가리 상업공장 가동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리고 상업공장 가동이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유 수요가 이제 춘절 지난 이후로 회복되지 않나, 그래서 수요와 공급
쪽에서 정유는 여전히 시황은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포스코 케미컬 말씀드릴까요? 네,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약 20% 증가한 매출액은 5,373억, 영업이익은 2% 감소한 205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도 역시 배터리 소재 부분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부분 합산 매출 성장률이 역시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기차 생산 차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만 이 배터리 전기차 생산 차질 관련된 부분은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완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관련된 그 원가 상승 부담이 배터리 관련된 매출의 수익성을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배터리의 그 공장, 그 소재 쪽에 신규 소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2022년에는 1조 500억, 그리고 2023년에는 2조 2천억, 2024년에는 4조 8천억까지 생산 능력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가장 실적이 좋은 롯데 정밀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역시 작년에 연간으로도 그리고 분기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44% 증가한 연 1조 8,200억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76% 증가한 2,445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경기 회복으로 전방 산업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고요.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경쟁사의 가동률 하락으로 수요와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셀룰로스 계열 증설 물량이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건축과 의료용 쪽에서 아주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그 탄소 중립 가소화됨에 따라 이 롯데 정밀학이 이 청정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쪽 그 롯데그룹 내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이 대체육 시장 성장 부분인데요. 대체육 시장 성장이 아주 가속화됨에 따라 롯데 정밀학의 이 고부가 소재 셀룰로스의 추가 투자, 1,800억 추가 투자 맞물려서 셀룰로스 쪽에서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익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환경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암모니아와 가성소다의 가격 강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한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화학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게 나타났네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또 알아볼 게 있나요? 네. 2021년 15대 석유, 그러니까 주요 품목별 수출액 중에서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 제품은 58% 증가한 382.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예. 석유 화학 제품은 55% 증가한 약 65조 9,583억을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춘절, 국경절 이후 가동률 상승으로 견조한 수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점진적으로 화학 시장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추세를 보일 것이다.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우케미칼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화학 회사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네 가지 키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대비 높은 GDP 증가율이 시장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두 번째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초과 저축한 소위 말하는 펜트업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노후 인프라 재건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인프라 투자 관련된 역시 PP 부분이죠. 폴리프로필렌 관련된 부분이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네 번째는 낮은 소매 재고.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는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 유가 상승함에 따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 부분이 당연히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면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들의 시황은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2022년에 양호한 석유화 수요 회복은 기대하고 있지만 제품별로 당연히 차별화된 부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PP 부분이 좀 가장 기대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가장 부진했던 폴리에틸렌 부분은 2022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계절적 수요가 올라오면서 수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 4분기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5% 하락했고요. 화학 관련된 이제 그 업종들은 대부분 다 레포트에서 목표가를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목표가를 꾸준히 유지하고 오히려 상승 나오는 종목이 롯데 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아, 네. 2020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조 1,000억대까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 증가한 2,700억대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20% 넘게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가성소다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중국이 2021년 연 150만 톤 중에 40%를 글리세린으로 하는데 글리세린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가동률이 떨어지게 때문에 반대 공법으로 하는 롯데 정밀화학이 계속 그 주력 제품인 ECH와 가성소다가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수요처인 에폭시 수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네. 계속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가성소다가 어디 쓰이냐? 이 알루미늄의 소재인 알루미나의 정제 설비에 쓰이는데요. 알루미나의 정제 설비가 계속 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성소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의약용 제제품인 애니코트하고 애니메드 같은 경우도 2021년 상반기에 증설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법 이익인데요. 이 초산 비닐도 역대 최고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산 비닐을 만드는 롯데 이네오스학이 지분법 이익으로 대표 높은 그 지분법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고 동박 쪽에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롯데 정밀화학의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롯데 그룹 내에서 이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을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도 있고 신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안전한 좀 화학주 중에 가장 실적이 탄탄한 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롯데 정밀화학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준비를 하셨죠? 네. 롯데 정밀화학보다 퍼가 더 싼 기업인데요. 아, 네. 퍼가 5배 미만이 너무 지금 고점 대비 95% 하락했습니다. 효성화학을 가져왔는데요. 효성화학은 95%요. 네네. 전고점 대비요. 네. 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시총 7,736억대로 화학주 중에 좀 시총이 작은 편인데 효성화학도 실적 모멘텀이 견조한 편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도 20% 넘게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특징이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프로판 이 원자재로 쓰는 높은 프로판 가격이 원가에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 안정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이 폴리프로필렌 관련돼서 정기 보수를 진행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돼서 지난 분기에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 나오면서 고퍼일 때 오히려 사는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베트남 법인의 적자가 증가돼서 이 부분이 악재가 일시적으로 반영됐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악재가 나온 부분 이제 더 이상 계속 악재로 남을 것이냐 개선될 것이냐 여부인데 네.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분 같은 경우는 2월달 보수 이후에 완전하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효성학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특수가스 NF3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NF3 특수가스가 42%의 증설 효과를 누리면서 여전히 견조한 효성화학의 실적 모멘텀에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발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원료 같은 경우 프로판 가스가 폭등했는데 프로판 가스가 안정화됨으로써 효성화학의 그 높은 원자재 부담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효성화학의 이 폴리프로필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관련 부분이 안정화됨으로써 반도체 특수가스 NF3의 실적 모멘텀까지 지금 너무 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떨어질 만큼 또 떨어진 건가요? 네. 95%면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싸가지고요. 예. PER 5배 미만입니다. 네, 2분기부터는 실적 호조까지 예상이 되는 효성화학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